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상표 전문 로펌 파크 로펌의 대표 박영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크 로펌의 미국 상표 출원을 의뢰하시는 고객에게 보내드리는 저희 상표 출원 체크리스트 폼을 같이 작성하면서 미국 상표 등록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트레이마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트레이마크 체크리스트는 저희에게 상표 출원을 부탁하시는 고객에게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ATME라는 상표를 한번 출원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 클라이언트 넘버는 저희가 그 상표의 상표 매러에 저희가 드리는 넘버고요. ACME는 여기다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CME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게 ACME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만 하시느냐, 그러니까 레터들만 ACME로 신청하실 거냐, 아니면은 이 ACME의 디자인이 있음으로써 디자인이 있다 하면은 로고나 디자인 같이 있다 하면은 그 상표를 흑백으로 신청하실 것이냐, 아니면 컬러로 신청하실 거냐 하는 그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광범위한 제 의견으로는 제일 넓은 범위로 상표를 등록하시고 싶다, 제일 넓은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하시면은 ACM이라고 문자 상표를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독특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컬러 디자인이나 흑백 디자인으로 신청하신 것도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문자 상표나 아니면은 이 디자인 상표로 출원하는 데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Father's House라는 상표가 있는데요. 이 Father's House라는 상표는 이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Registration Serial Number는 87026-957이며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Father's House라는 이 상표는 그냥 레터들만 해갖고 알파벳만 해갖고 스탠더드 word only word mark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Father's House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든지 디자인이 흙에 쓰든지 아니면 different font를 쓰든지 모든 사용이 이 Father's House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와 그 사용되는 그러한 상표를 보았을 때 혼동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Father's House라는 상표가 있는데 흑백이죠. 여기는 Father's House라는 상표가 있는데 컬러가 있습니다. 이 Father's House라고 해도 처음에 보고 듣는 소리가 Father's House이기 때문에 이 Father's House랑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Father's House라고 이렇게 레터만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러한 다른 사람이 이러한 상표를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Father's House의 컬러를 왜 등록하느냐? 이 컬러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면은 컬러로 등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많은 고객이 Father's House라고 이렇게 레터를 알파벳만 사용해서 월드 온리를 신청하시고 또 이 로고가 중요하시면 따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등록을 두세 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비둘기만이 하나의 독특한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둘기만도 로고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컬러로 등록하신다 하면은 컬러로 등록하신다면 나중에 사용을 하실 때 이 똑같은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 컬러 컨비네이션도 똑같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컬러 컨비네이션이나 다른 이 Father's House가 다른 흙빛으로 되어 있다면 이 디자인과는 다른 상표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 증명하는데 불편을 겪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시다면 항상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흑백을 등록하시는 경우는 만일 컬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흑백으로 신청하신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흑백으로 신청을 한다면 컬러 컨비네이션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로고와 이 디자인 전체가 컬러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상관없지, 이러한 로고 전체를 내가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ather's House, 월드 온리는 Father's House라는 단어 들어가는 모든 상표는 내가 이 물품에는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에는 내 상표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흑백으로 한다면은
컬러 컨비네이션 상관없이 이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고, 컬러로 신청하시면은 컬러까지 중요하니까 이 컬러 컨비네이션 다 있는 상태가 내 상표로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아마존에서 많이 물건을 팔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가 아마존에서 상표 등록이 돼 있느냐 하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면은 상표를 등록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이러한 로고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예상한다면은, 그리고 아마존에 상표를 등록했을 때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 내 회사 이름이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존에 등록을 하고 이러한 로고로 판매를 하고 계셨다 하면은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특허청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로고 안에 있는 모든 글씨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 Durable Goods for Your Outdoor Adventure 라고 이렇게 월드마크가 길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마존에는 등록이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로 되어 있는데 등록된 상표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거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더욱더 힘든 얘기는 또 있는데, 이 로고가 만약 위에 있었다 하면은, 그리고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라는 마크가 크게 밑에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상표청에서 지명하는 이 월드마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등록이 원치 않다 하더라도 Durable Goods for Your Outdoor Adventure, The Great Canadian Outdoor Company 그렇게 등록이 됨으로써 아마존에서 판매하신 분들은 이러한 로고 사용을 염두하시고 신청하실 때 신청하심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단어만을 사용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사용증명, 지금부터 상표를 신청할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물품에 상표 부착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표다 하고 신청하실 때 사용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표가 등록된 후 5년부터 6년 사이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 돼요. 또 10년에 가서 또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셔야지만 상표 권리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가 워너 패시픽이라고 이렇게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여기는 단어고 여기는 4개의 로고가 있어요. 여기는 스페이스가 없죠. 이러한 로고가 등록이 됐다 하면은 사용하실 때도 항상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 로고가 위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떨어져 있어도 그러면은 상표가 똑같은 상표라고 간주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전체 로고와 함께 하시면 항상 사용하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너 패시픽 하고 이렇게 로고까지 했으면 여기에 다른 글씨체를 쓰는 것도 같은 상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증명으로 불충분합니다. 여기에서는 흑백 백그라운드에 하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용은 만약 하얀 백그라운드에 흑백으로 까만 글씨로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이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컬러 컨비네이션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만일 신청했을 때 프린스라고 단어만 신청하셨다면 이런 것도 사용 증명이 되고 이것도 사용 증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백그라운드가 똑같고 글씨도 똑같아요. 폰트도 똑같고 그냥 간단히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것도 상표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컬러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아이의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아이의 초록색인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초록색이면은 이게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표로 간주를 안 합니다. 또 한글이나 한문을 사용했다 하면은 창경원이나 한문 같은 알파벳이 아닌 외국어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봐요. 로고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창경원 이렇게 신청을 했다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되고요. 창경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pre-tranex라고 상표를 등록했다면은 여기 대시가 없으면은 이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여기는 스페이스가 있는 걸로 등록을 했는데 여기는 스페이스가 없으면 이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되고, 거꾸로 스페이스가 없는 걸로 등록을 했다면은 스페이스 있는 것도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비, 프렌치어로 라비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면은 오른쪽에 라비 with 액센트가 있는 것은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E나 이 액센트가 있는 E는 다른 캐릭터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월드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E하고 E의 액센트 있는 건 다른 캐릭터를 보니까 사용 증명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죠. 고객이 라비로 등록을 하고 처음에 사용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니까 라비에는 사실 액센트가 있네, 또 보기도 좋네, 그래서 상표를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사용 증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셨다면은 계속 이런 상표를 쓰시고 이러한 상표도 같이 쓰신다면은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포장지 앞에는 이렇게 쓰시고 뒤에는 이렇게 쓰시면 같이 쓰시기 때문에 같이 쓰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장지 앞에 이렇게 쓴다 하면은 이렇게 상표 등록이 했을 때 포장지 뒤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은 충분하겠죠. 그리고 father's house, 아까 father's house example인데 단어만 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폰트로 쓸 때, 또 엉뚱한 폰트를 썼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표를 신청하실 것이냐 벌써 마음에 갖고 계신 그 상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일 디자인의 경우에는 250 픽셀과 944 픽셀 가로가 세로가 그렇게 준비된 JPEG 파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meaning of foreign mark, 영문 상표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상표의 의미가 있으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영문 상표라도 그 상표 자체에 어떠한 독특한 뜻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BB 크림이라 크림 파운드리라고 상표를 신청한다고 위에 적었다 하면은 그러면서 이런 상표를 코스메틱에 쓴다면은 우리가 여기 BB라는 단어는 하나의 코스메틱의 크림의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저희들에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BB is, 아니면 한글로 BB는 화장품 종류의 하나이다. 더 자세히는 하나의 크림의 명칭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바로 바르게 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만일 어떤 분이 홍도 상표를 홍길동 스포츠웨어라는 상표로서 이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고 싶어 하신다고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셨다 하면은 이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라는 분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제가 인물을 만든 상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길동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 홍길동이라는 분이 살아있다 하면은 상표를 출원하실 때 출원인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미닝에 홍길동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홍길동이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여러분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이름을 써도 된다는 그러한 각서를 받으셔야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도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만약 홍도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직함이면은, 제가 만든 직함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홍도가 이 사람의 직함이라면은 홍도 스포츠웨어라고 썼을 때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홍도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직함이다.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홍도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홍도라는 단어는 나의 직함이며 내가 이 홍도를 상표로서 사용을 허락한다 하는 그런 각서를 받으셔야지만 저희들이 미국 특허청에서 상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상표를 출원하실 때 네 가지 방법으로 출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actual use, 사용 중인 상표 기반이고, 하나는 앞으로 사용할 상표 기반, intent use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국 등록된 상표 기반, 외국에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출원한, 그래서 출원을 한 내용으로 그 상표를 출원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actual use는 미국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할 아래 있는 그러한 지역에 판매가 되었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프로바이드 됐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사용 증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 actual use고요. intent use는 아직은 사용이 안 됐지만 이러한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을 내가 등록하고 싶다고 상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Foreign registration 당연히 외국이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등록 기반으로 똑같이 미국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Foreign application은 아직은 등록이 안 됐지만 출원을 했기 때문에 출원한 기반하고 출원한 상품명과 똑같이 출원하시면 됩니다. Actual use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증명을 하실 때 그 상표가 그 물품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판매하고 계신다면 냉장고에 그 마크가 아주 정확히 찍혀 있고 상표같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패키징이나 그 박스에 상표가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고, 만일 서비스라면은 그 서비스를 보통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죠. 그럼 그 서비스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웹페이지를 프린트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웹페이지를 보낼 때는 그 웹페이지를 프린트한 날짜와 웹페이지의 URL, 그러니까 웹 애드레스가 분명히 적혀 있는 그러한 PDF 파일을 보내줘야 됩니다. Foreign registration은 외국 등록된 외국 등록 원본과 그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분은 그 번역한 내용에다 사인을 해야 돼요. 내가 번역했다 하는 그러한 원서랑 같이 보내야 되고요. Foreign application은 그 출원 넘버랑 같이 보내야 됩니다. 이 Foreign application을 했을 때는 6개월 외국에서 출원한 후 6개월 내에만 가능하고요. 이거는 하나의 출원하는 기반이지 등록할 때는 이 출원한 상표가 외국에 등록됐다고 증명을 하고 그 증명하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됩니다. 이 priority claim은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이 foreign application일 경우에만 6개월 내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tual use인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출원을 하실 때는 주장이 없겠죠. 그러면 소유권자, 만약 개인 이름이면은 여기다가 홍길동, last name 아까 했던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분이 출연을 한다면 홍길동 적어주시면 되고요. citizenship은 Korea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출연이 아니고 회사 출연이라면 여기는 블랭크가 되겠죠. 여기는 삭제하고 회사명이 Acme Manufacturing Co. Ltd. 아까 Acme 상표를 했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회사가 한국 회사라면 한국에서 어떤 식의 회사 설립이냐 해서 Co. Ltd.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Co. Ltd.면은 그리고 법인에 속한 나라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미국이라면은 이게 Co. Ltd.가 아니고 아마 그냥 컴퍼니나 잉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corporation 아니면 그냥 잉크라고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니고 주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상표 소유권자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주소라면 한국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국 종편번호가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미국이라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 없었지만 이제 소유주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 상표를 등록해 줍니다. information@acme
.co.kr 적었습니다. 만일 이메일 주소를 안 쓰신다면은 저기 대리인의 주소를 써도 되는데 특허 상표청에서는 대리인의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소유주의 이름 이메일 주소를 쓰는 것을 원합니다. 만일 사용 중인 상표 기반 출원일 경우에는 언제 상표를 처음 썼는가를 적으셔야 됩니다.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날, 전 세계 어디서나 처음으로 사용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2005년 3월 25일이라고 적혔고요. 한국에서 된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미국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 그러면은 미국에 처음 수출하신 날이 9월 24일 2015년 미국 관세를 통과해서 미국에 물품이 들어온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미국에 계신 분이면 처음 상표가 처음 된 날이 처음에 상표가 처음으로 부착돼서 판매된 날이 3월 25일 2005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 정도 판 날이라고 하면은 이게 맞겠죠.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조금 활발하게 팔리면서 미국 행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판매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만 판 게 아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래도 다른 시리 정도는 넘어갔어야지만 이 날짜가 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멘 사용 증명을 하실 때 그래서 액츄얼 유저 사용 증명을 하면서 하시는 스페시멘 사용 증명을 하실 때 그 물품의 상표가 분명히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고 사진이고, 그러나 그 물품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흰색 바탕의 사진은 특허청에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흰색 바탕의 사진은 보통 캐딜락 같은데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찍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는 캐딜락에 올라가 있는 사진은 사용 증명으로 불가하다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딜락에만 올라가지 실질로 판매가 안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표를 신청하실 때 국제 분류가 여러 개로 나눠질 때 경우에는 그 각 국제 분류당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그리고 저희들은 JPEG 파일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정 상품의 상세 목록이죠. 그래서 List of Goods.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사용 증명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출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출원 시 사용 중인 품목만을 기재하세요. 판매 중이 아닌 품목을 기재했을 경우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그 거짓말을 했다 하여 프라드 사기 혐의로 간주되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만일 여러분께서 그러한 등록된 상표로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한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했다면은 그 소송한 자체가 잘못된 소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즉 원고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뭐냐면 소송을 못하는 자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표도 캔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품목만을 기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용 중인 품목이 이렇게 hats, pants, shirts, jackets and dresses라 그러면 이 5가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옷 전체를 보호하고 싶은데 이 5개만 갖고는 부족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5가지 품목 정도면 옷 전체를 보호하기에 어떠한 상표냐에 따라서 충분할 수가 있어요. 아까 상표를 ACM이라고 출원을 한다면은 그 미국에서는 상표가 똑같은 상표를 똑같은 물품에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러한 법적 기준이 아니고 내 상표가 붙어 있는 내 물품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쓰는 상표와 그 사람이 쓰는 물품을 비교했을 때 혼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액네라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스웨터에 썼다 하면은 그러한 경우는 똑같은 상표를 거의 비슷한 물품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권리 주장, 상표 등록된 분의 권리 주장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를 옷 종류 하셨고, 그 다음에 백 종류를 이렇게 5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스키백스, 펀칭백스, 골프백스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러한 내용은 스포츠용품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백이라도 이런 분류가 나눠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물품류가 34개로 나눠져 있고요. 서비스는 11개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가 45개의 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45개의 류는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은 상품류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실 때 옛날에는 그냥 hats, pants, shirts, jackets, dresses라고 안 적고 그냥 clothing이라고 적었어도 상표 등록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이 분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주실 때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대강 적어주셔도 저희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에서 받아주는 그런 상표명을 찾아드리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할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미국 상표청에 들어가셔서 맞는 상표명을 적어서 집어넣으시면 바람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여기는 서비스를 이렇게 신청하실 경우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Insurance Brokerage Service는 036이에요. Insurance Underwriting Service도 036이에요. 그러나 인슈런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애플타지 하는 경우는 035입니다. 그리고 인슈런스가 어떠한 인슈런스는 어떻고 하는 설명하고 그런 에듀케이션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웹페이지를 하신다, 그런 서비스를 하신다면 그건 또 041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이 하나, 둘, 셋, 4가지를 한꺼번에 작성해갖고 전부 다 036으로 신청하신다면은 분명히 상표청에서 거절이 나오고요. 2류를 더 추가했으니까는 비용을 더 내서 3가지를 다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2가지를 삭제하라 하는 그러한 오피스 액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 증명할 때 Insurance Brokerage Services라는 서비스명으로 상표를 신청하신다 하면은 이 Insurance Brokerage Service가 잘 설명되어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도 하고 이러한 서비스도 한다는 것이 확실히 표현되어 있는 웹페이지에 그 상표가 들어있는 웹페이지를 프린트하세요. 어떤 경우는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하고 로고만 상표만 붙어 있으면은 인슈런스 컴퍼니는 브로커리 서비스도 안 할 수도 있고 언더라이팅 서비스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은 경우에 허락이 됐지만 이제는 많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명을 찾고 또 서비스명을 찾는 그러한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USPTO에 여러분께서 이 웹 주소로 가시면은 이런 ID 마스터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옷 종류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다 클로딩이라고 제가 실수했네요. 클로딩이라고 적어 놓으시면은 클로딩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 종류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냥 클로딩이라고 적으면 허락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스웨터 적으시면 여기 스웨터 허락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팬츠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팬츠도 분류가 될 수 있지만 팬츠 넓은 캐러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셔츠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 서비스라고 하면은 인슈런스 서비스는 이렇게 36류에 여러 가지가 나눠질 수 있고요. 인슈런스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Investigation Services Related to Insurance Claims 같은 경우는 45류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슈런스 서비스를 한다 하고 또 Investigation Services까지 하나로 포함해서 놓다 하면은 상표청에서는 2가지 류를 한꺼번에 신청하므로 하나의 류로서는 받아주지 않겠다 하고 거절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우리 체크리스트를 갔을 때 이 상품명을 적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품명은 저희가 아무리 아까 보여드린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여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상표청의 상표 변호사, 심사관이 다 변호사들이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교정을 하라고 명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찾는다 하더라도 오피스 액션이 나와서 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상표 출원에 필요한 출원에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여러분께서 상표를 신청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파악하심으로써 성공적인 상표 출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서적만 소개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기 서적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작한 미국 특허, 미국 상표라는 책이고요. 여기 책에는 미국 특허, 미국 상표, 미국 저작권, 미국 소송, 미국 IPR에 대해서, IPR은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죽이는 그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26년 동안 미주 중앙일보와 미주 한국일보에 여러 칼럼을 기재를 했는데 그 기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기 책에 아주 쉽게 작성했어요. 그러고 저희 웹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열람하실 수가 있고 이 책 전체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단어 검색으로 저희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표 출원이라고 적으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책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parklaw.com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 웹주소 www.parklaw.com parklaw.com이며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는 1213-389-3777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